고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상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칠판을 바로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보시죠. 자, 1번에 보면은 부등식 2하고 절대값 x-1 플러스 3 절대값 x 플러스 1이 9보다 작다의 해와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 녀석도 0보다 작다의 해가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 a분의 5 b-c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를 푸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주어진 부등식의 해와 이 녀석의 식이 해가 같다라고 했죠. 일치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뭡니까? 바로 절대값 기호죠. 절대값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절대값이 몇 개 있습니까? 절대값 표시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값 표시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몇 가지의 경우로 나눠야 됩니까? 범위를 바로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제일 작은 것보다 작을 때 해가지고 식이 써야 되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을 때,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을 때, 요렇게 두 번째 경우.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는 바로 x가 1보다는 큰 경우. 요렇게 세 가지 경우. 여기 같다가 없으니까 여기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요렇게 세 가지 범위로 먼저 우리가 요 식을 전개해서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하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니까 x는 x끼리 가면 마이너스 5x 요건 마이너스 1x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1x 돼서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5x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아까 우리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의 범위는 뭐냐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한번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을 때. 자, x가 1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죠. 2하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x 플러스 3 이게 9다.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x끼리 계산되니까 요 5도 넘어가서 이거 계산되면 따라서 x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x가 4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 요것도 포함되고 요것도 포함되는 범위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는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이게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하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3하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1 이게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니까 전개시키면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x 플러스 3 이게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x를 끼리 더하면 5x
요거는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5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되면 8입니까? 8. 따라서 x는 5분의 8 요렇게 나오는데 요 범위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이 범위하고 같이 보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이 범위하고 같이 보게 되면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5분의 8 미만 요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범위와 아까 우리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 개의 공통 범위가 요 세 개의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죠? 자, 이 범위와 이 범위 세 개의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쌤이 칸이 없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요 빈칸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바로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분의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구분을 주려고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분의 8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통 범위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분의 8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8 이 녀석이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요 녀석이 이게 아까 우리 요거의 해와 일치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맞죠? 요거 두 개의 해와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다가 a를 더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a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2ax 마이너스 5분의 16 a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는 지금 a분의 5 곱하기 b-c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냐면은 a는 어떤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a는 부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개의 부호가 x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바로 음수가 돼야 되겠죠. a는 음수. 자, 쌤이 여기다 적을게요. a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a는 음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느냐? b는 바로 5분의 2a가 되죠. b는 5분의 2a.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됩니까? c는 마이너스 5분의 16a. 자, 이렇게 되죠. 따라서 a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식을 다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풀이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자, a분의 5하고 5분의 2a, b가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c인데 c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5분의 16a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a분의 얘를 계산하면 5분의 18a죠. 5분의 18a인데 5랑 곱해지니까 18a. 따라서 이거 약분하면 18.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번 값은 바로 18이 되는 겁니다. 18.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1번 문제는 그래서 정답이 18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세 실수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플러스 8을 세 변으로 하고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큰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x의 범위가 2차 부등식 x-알파, x-베타는 0보다 작다의 해와 같다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요 둔각 삼각형의 x의 범위가 바로 이 녀석의 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2번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일단은 둔각 삼각형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실수에 대한 둔각 삼각형이니까 얘가 제일 긴 변이죠.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제일 작은 변의 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큰 삼각형. 자, 둔각 삼각형이든 예각 삼각형이든 간에 우리가 맨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생각해야 되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 맞나요? 자,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뭡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이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의 조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x의 범위를 한번 구해야 되겠죠. 자, x 플러스 8은 자 2x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x를 좌변으로 상수하면 우변으로 넘겨도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둔각삼각형의 조건이죠. 뭐냐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더 커야 된다. 이게 바로 둔각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잖아요. 맞습니까? 둔각삼각형의 조건. 맞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또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변은 계산하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34가 되고 그 다음에 좌변은 그대로 x의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4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제곱 그 다음에 16x는 소거가 되네요. 그 다음에 64 x의 제곱 마이너스 30x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게 넘어가면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0보다는 크고 루트 3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x의 범위를 x는 0보다는 크고 작다라고 했죠. 따라서 요 두 가지 경우를 다 만족시키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x는 0보다는 크고 루트 3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요 두 가지 경우를 다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녀석의 해가 만족하는 범위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 이 녀석의 해가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x의 해가 0보다는 크고 루트 30보다는 작고 x제곱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바로 x-0, x-루트 30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근이 0이고 한근이 루트 30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 이 값이 루트 30의 제곱이란 얘기니까 30이란 얘기네요. 따라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30이다 라고 두면은 2번의 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4점 O 원점과 A와 B와 C를 꼭 지점으로 하는 평행사 변형 OABC에서 Y-X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각형이 바로 평행사 변형이라고 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행사 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게 바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평행사 변형 요 녀석은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죠.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는 거니까. 그죠? 중점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6, 2분의 2는 뭐랑 같은 겁니까? 2분의 2 플러스 y, 2분의 x 플러스 7 요거와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2분의 6이 요거고 2분의 2가 이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분의 6은 바로
2분의 2 플러스 y랑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2는 바로 2분의 x 플러스 7이랑 같다. 따라서 y는 얼마가 되죠? y는 4가 되나요? 4. 그 다음에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되죠. y는 4, x는 마이너스 5. 맞나요? 그럼 우리는 y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y 마이너스 x, 즉 4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값은 바로 9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 세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말고사 풀기 전에, 기말고사 우리가 치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